알아두면 쓸모있는 유아자위 잡학 통계. 알쓸 유자. 언제 아이들이 자위를 하나요? 영유아 자위 행위가 관찰되는 연령 분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세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7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5세가 나타났습니다. 연령 순으로 집계 순위를 하면 5세, 6세, 4세, 3세, 2세, 1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가 중요하지 않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 미취학 아동으로서 자유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기라고 보여지죠. 물론 다른 영유아 자위행위가 연령에 대한 견해에 따른 연구마다 그 결과는 상이합니다. 7세에 시작한다기보다 7세에 가장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2018년 이하연님의 연구에서는 만 3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해외 자료를 살펴보면 1993년도 런과 로빈슨이 연구한 영유아의 자위행위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연령은 만 4세경이며 그 이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발표된 프리드릭 피셔 브라튼 휴스턴 앤 샤프런이 연구에서 남녀 모두 만 5세 때 자위행위 빈도가 정점에 도달한다고 연구를 발표하고 보고했습니다. 자, 살펴보면 우리 결과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연령이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세에 해당이 됩니다. 추론해 볼 수 있고 동일한 연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영유아의 자위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연령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나타난 7세, 만 5세에서 6세, 이때를 프로이트가 언급한 성적 발달 단계 중 남근기에 해당되는 연령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근기의 자위가 대체적으로 많이 목격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과는 1이나 또는 7세가 많이 한다는 결과가 아니겠죠? 뭡니까? 영유아들의 자위행위가 여러 연령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2006년 최규만님의 저서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들에게서도 자위행위가 관찰된다는 그러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성 유아자위 통계에서 최저 연령은 생후 3개월 아이였습니다. 최저 나이 생후 1개월부터 7세까지 아이들의 자위가 다양하게 나타난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는 자위행위에 대한 연구 대상을 특정한 연령이 아닌 영유아 전 연령에 확대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답정너, 자위는 언제든 어떤 연령에 시작할 수 있고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러하니 부모들에 대한 어떤 자녀의 자위행위 교육은 어떤 연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전 또는 출생 직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미리 아이들의 자위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통계 자료입니다. 영유아 자위행위가 가장 많은 빈도는 하루에 몇 회인가? 이 횟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녀의 자위를 인정, 수용하고 대처하려는 마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자위가 심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많이 하면 심한 것인데 이 과하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통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자위 행위 빈도는 하루에 2회 이상인 경우가 375명, 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은 목격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결과는 횟수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자주 한다는 상담이 108명, 15.7%로 두 번째로 많았던 결과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목격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위를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되는 것입니다. 2004년 박선미님이나 2015년 연초록님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자위를 하는 영유아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위에 대한 행동이 자주 목격될 수밖에 없으니 부모들이 당황되고 제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자위가 어느 정도의 출혈 빈도가 정상적인 범죄에 속하는 횟수인지, 과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을 많이 한다? 빈도가 잦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와 함께 살피는 자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위하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 오히려 횟수보다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유아들의 자위 행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 보호를 위해 하는 어떤 행동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지나친 자위가 나타날 경우 부모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거나 아이의 좌절된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보이는 자리에서 계속 보여주기식 자위를 해서 부모의 관심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 횟수보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영유아들의 자위 행위 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자위가 자주 목격되면 횟수보다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통계와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후원은 응원 댓글입니다. 또 새로운 고민 해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